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리죠.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투자 전략 이 업종은 꼭 보자. 1분기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네네. 특징을 먼저 짚어볼까요? 보통 1분기 실적을 놓고 연간 실적의 추정치가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를 대입해서 지수에 대한 수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중요성은 좀 가중이 되는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는 14.3%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수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 거래소 기준으로 2,700대 후반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2,800 중반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상회한 업종 같은 경우를 추릴 필요가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0% 정도를 상회하는 실제 실적치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 더해져서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쪽 군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한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상회하는 실적 실체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강도는 예년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좋았던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분기까지 연속된 실적의 긍정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서 들어가는 단계임을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업종을 찾아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비 좀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턴어라운드 쪽과 함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은 화장품 쪽,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미용기기 업종은 업종 자체가 계속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별로 이제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개별 기업군으로도 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쪽을 추려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꽤나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15%가량이면은 꽤 크죠. 네. 네. 2,850포인트까지 목표 지수를 둘 수 있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화장품, 또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개별 기업들 지속성이 있는 실적이 나올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실적이 나오고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택하고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판가름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를 미리 접할 수 있기에 그걸 먼저 접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마무리 기점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1분기 실적은 이제 주가라는 것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개별주가 강한 게 예년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된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시장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마무리 기점에는 개별주가 좀 강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으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20% 이상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업종에 대한 주가 연속성,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주가 연속성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아지는 건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상회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개별 기업의 반응이 시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안고 주가의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더해져서 화학업종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의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별주 시장을 놓고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실적 추정치 상향만큼 지수의 상승분이 조정이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짚고 갔던 부분인 2,700 후반에서 이제 2,800 중반 정도로 박스권의 상단이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종목들,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HBM3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도 지수의 상단의 레벨이 올라가면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올 수 있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염두까지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적정한 밸류에이션 주가는 8만 원 수준이다. 지금 HBM3를 제외를 하고 낸드와 디램의 사업 회복 강도를 보면 8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HBM3E 같은 경우가 지금은 퀄테스트 통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제 9만 원대까지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10만 전자의 도래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삼성전자에서 예견했던 마3에 대해서 기존에 예견된 스펙만큼 실제로 나오고 네이버에 납품되는 그 1조 원 같은 경우를 보여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전자의 당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변수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실제화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레벨이 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어닝 기준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좀 크게 늘어났던 섹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실적이나 매출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네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 관리도 잘 되고, 영업 활동을 잘하는 기업 가운데 이 영업이익과 또 순이익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 기업들 앞으로도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가 될 텐데요. 좀 세부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는데 왜 이 섹터가 특징 섹터인지 네. 좀 세부적으로 짚어주시죠. 보통 시장 안에선 우리가 어떤 업종을 놓고 좀 평가절하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예로 들면 유통구조를 가진 쪽은 직접적인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뭐 소재 같은 경우에 생산도 없기에 유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하는데 이번에 화장품 업종 중에서 실리콘토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충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통의 밸류 체인을 갖춘 상황 안에서 매출에 대해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극복해 놓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는 2조 원대의 당위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통에 대해서 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이 정도의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도래가 되게 되거든요. 1분기 실적을 놓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패밀리SC라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박스권에 있던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세가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업종의 실리콘2라는 종목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그 업종 내에서 폄하받고 있는, 평가절하받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의 상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업종에도 적용을 하시면 종목을 선택하시기에 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평가로는 오늘 실리콘도가 시가총액 2조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우선은 1분기에 보여준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습니다. 예. 실리콘도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나머지 일부 평가절하 국면은 아닌데 상승에 대한 여력이 20% 이상 정도 남아있는 쪽은 인그루드 랩 정도.
예, 나머지는 이제 오늘 주가의 상승으로,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실적을 놓고는 목에 찬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딱 멈춰서 이게 고점이고 밀린다, 이게 아니라 특정 제품군 같은 경우, 썬블록 같은 경우의 제품을 기존에는 납품에 대한 규모가 적다가 매출처를 늘린다든지 이런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보여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에 맞춰서 좀 레벨업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각 기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하나의 섹터는 음식료주 꼽아주시는데요. 왜 특징적이었나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 쪽 보면 제가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0% 중반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라면의 판매로 이 정도 수치가 가능할까? 보통 원재료랑 실제 제품의 스프레드 이 차이를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많이 나오면 1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건 두 가지 갈래였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이게 실적 피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매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강도가 더 나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늘까? 근데 그건 가늠이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답보 상황이었고 그런데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은 매출에 대한 다각화 같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비용 통제까지 더해진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는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 시작은 했죠. 그런데 이 구조와 부합하는 쪽은 없어요. 영업이익률을 이 정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인 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제2의 삼양식품을 찾아서 농심 플레이를 하거나 다른 기업을 플레이할 게 아니라 삼양식품과 유사한 구조로 사업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기업을 확인하고 그때 종목을 택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실적 연속성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대입해서 접근하기보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현 주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땐 매수가 가능함을 열고, 이와 유사한 실적 구조를 나타내는 음식료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추후에 생겨날 때 그런 종목들을 추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이후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략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조정으로 주식에게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비록 오늘 시장이 빠지더라도 유리한 환경이고요. 매크로 지표 놓고 보면 환율은 좀 안정화,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4.46% 수준, 4.5%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우리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국산화 장비로 테크윙, 그다음에 썬블록 제품이 늘어나는 화장품의 잉그루드랩,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지만 매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미용기기 쪽의 원택,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